반갑습니다. 심리학다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고 그러면 사랑도 잘해야죠. 그런데 사랑과 행복은 동의어가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사랑을 열심히 잘해도 불행한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내가 열심히 가정을 지켰는데 내 아내, 내 남편이 외도, 불륜을 저질러서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도 요즘 꽤 많이 상담을 의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불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불륜이 인간의 본성이냐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륜은 유전적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생식 성공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본성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남성은 다수의 파트너에게 나의 유전자를 퍼뜨리면 훨씬 더 이 유전적 다양성과 생식 성공을 높일 수 있죠. 또 반대로 여성은 어떨까요? 여성은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또 나의 자식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유전적으로 뛰어난 상대가 있다면 그 상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본성과 가깝다, 본능과 가깝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호르몬의 영향도 있죠. 특히나 도파민 수치가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어때요? 자극 추구 성향이 높고 재미 추구 이런 거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분들이 이 외도의 성향이 높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인도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에서 불만족스러울 경우, 그래서 특히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이럴 때 불륜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성관계, 그 다음에 대화 이런 것들이 부부 사이에선 아주 중요하겠죠. 자, 애착 유형에 문제가 생길 때도 바람, 불륜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애착 유형은 사실은 그래요. 이 불완전한 애착 유형은 원 가정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새롭게 관계에서 상대가 잘못해서 내 애착 유형이 망가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너 때문이야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내 애착 유형, 나 자신이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과연 어떤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주 안정적이고 편안한 애착 유형이면 사실은 상대가 바람을 필 확률이 적어지고 나 또한 부부관계에서 만족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보면 지금 현재 가정보다는 밖에서 어떤 위로나 안정 또 사랑을 찾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높게 되죠. 그러면 불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기조절 실패 말할 필요도 없죠. 네, 그래서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성향 그리고 충동 조절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불륜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불뚝불뚝 화내고 갑자기 빵 하고 울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남자들 같으면 화 많이 내시고 여자분들 같으면 많이 울고 잔소리 많이 하시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다면 이런 분들이 약간은 바람을 필 확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자, 사회적 요인도 있습니다. 요즘 문제가 좀 많죠. 자, 현대사회는 매력적인 이성의 유혹이 너무 공개적이고 너무 실시간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돼요. 또 이 접근성이 높아졌죠. 그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SNS, 모임,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 다양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내 아내는 정말 할머니 아줌마 돼가고 있는데 처녀 같은 몸매 50대인데도 그러시는 분들 계시고 내 남편은 정말 배 나오고 정말 머리 까지고 이런데 똑같은 나이인데 오히려 형인데 정말 신사 같고 멋있고 이런 분들 계시죠. 당연히 설렐 수 있고 유혹에 빠질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죠. 유럽은 어때요? 동거, 이혼, 불륜 뭐 간대합니다. 뭐 개인의 자유잖아. 뭐 이렇게 되는데 아시아권에서는 아직도 약간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러면 이 유전에는 과연 불륜에는 과연 유전적 요인이 강할까? 아니면 환경적 요인이 강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죠. 자, 유전적으로는요, 특정 유전자가 이 충동 조절이나 감정 표현,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도파민 수성 유전자 DRD4가 이 불륜 상황과 아주 연관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DRD4가
어떤 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더 많은 성적 파트너를 가지려고 하는 욕망이 커지게 되고 실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쁘다고 바람피는 거 아니고 잘생겼다고 바람피는 거 아니에요. 이 유전인자가 과연 이 도파민 수송 체계 DRD4가 얼마나 강하냐 안 강하냐가 이 사람의 바람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특정 유전자에 의해서 바람이 불륜의 어떤 성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성격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 충동성이 강하고 모험 추구에 대해서 이 리스크 이런 거에 어떤 강한 호기심 이런 걸 갖고 있는 분들이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높죠. 그냥 무던하다, 뭐 오늘 너무 좋아, 뭐 바람이 불어서 좋고 오늘 커피 한 잔 너무 좋아, 이런 분들 바람 필 확률보다는 야 정말 익사이팅하게 어디 뭐 정말 재밌는 거 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려하고 재밌고 신나고 뭐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람 필 확률이 높죠. 환경적 요인도 있죠. 가정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일단 불륜을 저지른 경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자식은 대부분 부모를 욕하지만 그 어떤 성격적 아니면 행동적 패턴을 따라서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배경이 있죠. 주변 환경에서 불륜이 빈번히 일어나고 또 이 불륜에 대해서 미화한다. 그리고 어떤 이렇게 조금 포장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너무 날 외롭게 해. 이러고 아줌마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뭐 만연해져 있다.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바람필 확률이 높죠. 또 개인의 경험이 있죠. 그죠? 이 관계에서 상처받거나 또 안정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에 외부에서 위안을 얻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분명히 불륜, 바람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불륜을 저지르는 어떤 공통된 사람들의 특성이 있을까요? 그 특성은 7가지, 8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 성향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만족이 부족합니다. 세 번째는 충동성과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이 높습니다. 네 번째는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낮은 자기 조절 능력입니다. 여섯 번째는 불륜의 태도, 불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불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거나 납득하려고 하면, 그러면 불륜을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죠. 그 다음에는요, 7번째, 과거의 경험. 그래서 자신이 한번 불륜을 저질렀다. 그러면 또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 부모가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학습돼서 나의 불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애착 유형이요. 그 애착 유형은 남성들은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바람을 많이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책임지거나 안정되면 그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외부로 나가서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또 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불안형.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안정적인 사랑, 잠깐이라도 안정, 위로, 어떤 정서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분들이 바람을 필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한 사람과 백년회로 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또 나의 어떤 인간적인 본성이나 육체적 욕망 이런 것들 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핸들링을 하고 자기 조절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불륜, 바람을 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정말로 이 자신의 가진 책임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가정을 유지하시는 것, 그것이 정말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